이 결말 이유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전투력이 몇인데 마인부 이길 수 있어? 그런 궁금증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모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9월 3일 개봉 헐리우드 호러 영화 투게더입니다. 개봉 전주 주말에 하루 1회 프리미어 상영하는 곳이 있어서 개봉 전에 미리 봤습니다. 이 리뷰 영상도 개봉 전날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바디 호러 장르의 영화입니다. 요새 이 장르가 대세인 것 같아요. 서브스턴스가 엄청 화제가 되었고 그전에 줄리아 디쿠르노 영화들이나 올해 어글리 시스터라는 영화도 나왔죠. 하나같이 다 인상 깊은 영화들이었어요. 이 장르는 초기 데이비 크로넨버그 작품들부터 해서 강렬한 하나로 먹어주는 장르니까요. 그리고 대부분 청불이죠. 묘사가 엄청 적나라하고 자극적이니까. 그런데 이번에 본 이 투게더라는 영화, 바디호러 장르로서 특이한 점이라면 15세 관람가라는 점. 하지만 그래도 적나라한 표현들이 꽤 있습니다. 여배우의 유두 노출 장면이 있고요. 아마 가짜일 테지만 남자 배우의 성기 노출 장면도 있어요. 그 장면은 가짜일 수밖에 없는 장면이긴 한데 그래도 표현 자체는 꽤 적나라하다는 거. 그리고 바디 호러 장르답게 잔인하고 징그러운 장면들도 꽤 있고요. 하지만 15세 관람가라는 상영 등급이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다. 서브스턴스나 어글리 시스터 이런 영화들과 비교하면 순한 맛이긴 합니다. 바디 호러라는 장르에 호기심은 있는데 용기를 내지 못하셨던 분들, 이 영화가 바디 호러 초급자들이 도전할 만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순한 맛이고 부담없이 볼 수 있어요. 표현이나 묘사 자체는 충분히 적나라한 수준인데 희한하게 불쾌하거나 보기 힘들다는 느낌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바디 호러 장르가 아닌 귀신 나오는 공포 영화에서 볼 법한 호러 연출들이 몇 장면 있거든요. 그 장면들이 살짝 허를 찌르는 느낌이라서 보실 때 좀 놀랄 수가 있고요. 특히 일본 공포 영화 주원의 엄청 유명한 장면을 오마주한 것 같은 장면이 초반에 나오거든요. 엄청 무섭거나 아주 수위 센 점프 스케어는 아닌데 그래도 살짝 놀랄 수 있으니까 초반에 조금 긴장을 하시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재밌어요. 소재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고 지루하지 않게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스토리를 잘 풀어냈습니다. 다만 내용에서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정답은 없고 감독도 이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객 각자가 자유롭게 해석을 하면 된다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자유롭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내용은 되게 단순해요. 커플이 있습니다. 틴과 밀리, 배우는 데이브 프랑코와 알리슨 브리. 이 두 사람은 실제로 부부입니다. 실제 부부인 배우가 이 영화에서 커플로 출연해요. 틴과 밀리는 나이가 30대 중반이고 아마 20대 초중반 시절에 만나서 지금까지 장기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동거 중이고요. 일단 영화가 시작하면 두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에 다른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숲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이먼과 캐리라는 이름의 두 명의 실종자, 수색대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숲 어딘가에 동굴이 있어. 수색대가 데리고 온 개 두 마리가 그 동굴에 들어가요. 그 동굴 안에 우물물처럼 둥글게 물 웅덩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개 두 마리가 그 물을 마십니다. 이후에 결국 실종자를 찾지 못한 채 수색대는 철수하고 개 주인이 개들을 챙겨서 데려가는데요. 그 개 두 마리가 계속 서로를 지그시 마주보고 있어. 그리고 밤중에 개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 그래서 뭔 일인가 확인해 보러 가서 후레쉬를 비춰보니까 개 두 마리가 끔찍한 형상으로 몸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영화의 오프닝이고 그 다음에 틴과 밀리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은 도시에 살고 있는데 한적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고별 파티를 연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틴과 밀리 커플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주는 취지의 모임이지만 실제로는 마냥 좋지만은 않은 분위기예요. 파티에서 오가는 대화들을 통해 드러나는 사실은 일단 두 사람의 직업, 팀은 잘 안 풀리는 뮤지션입니다. 지금 새 앨범 준비를 하고 있지만 기존에 소속되어 있는 레이블과는 계약이 끝났대요. 새 앨범이 나와도 그냥 개인 신분으로 내는 거고 새 앨범 준비 중이라고 말은 하지만 제대로 준비 중인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뮤지션으로서의 커리어는 거의 희망이 없는 상황,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른 뮤지션 친구들이 있어요. 걔네는 그래도 투어도 다니고 그러나 봐. 걔네가 지금 기타 칠 사람이 한 명 필요한데 네가 우리 투어에 합류해라, 이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팀이 생각해 보겠다고 하다가 결국 투어에 합류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시골로 이사를 가니까 괜찮겠냐 물어보는데 엄청 먼 것도 아니고 기차로 2시간? 그 정도 거리래요. 시골에 살아도 투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밀리는 직업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학교 시스템이나 교사 시스템이 좀 달라가지고
해도 밀리의 직업 커리어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완전히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일단 두 사람이 시골로 가는 이유는 밀리 때문이거든요. 시골의 한적한 학교에서 적은 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교육을 해보고 싶다라는 목적이야. 이해가 될 듯 말 듯 아리송합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닌가. 미국 학교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브레이킹 배드라는 드라마 때문에 미국의 교사는 박봉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팀이 레이블과 계약도 끝나고 뮤지션으로 수익 활동이 점점 어려워져서 밀리의 교사 월급만으로 두 사람이 살기에는 도시 생활은 조금 벅차서 그래서 시골로 옮기는 게 아닌가. 정확하게 그 이유라고 언급되진 않지만 그렇게 추정은 해볼 수 있죠. 아무튼 그렇게 두 사람이 시골로 왔어. 집 근처에 숲길이 있어서 둘이 산책 삼아서 걸어보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지더니 폭우가 쏟아져. 그러다가 숲에서 길을 잃습니다. 숲을 헤매다가 땅에 구멍이 뚫린 동굴이 있어서 거기로 떨어집니다. 올라가려고 하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비 때문에 미끄러워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동굴에 있는 동안 심한 갈증이 느껴져. 이 동굴이 오프닝 장면에 나왔던 그 개 두 마리가 갔었던 그 동굴이에요. 그 우물물 같은 웅덩이 참 이해가 안 되죠. 차라리 빗물을 받아 마시던가. 동굴 안 웅덩이의 물을 어떻게 마실 생각을 하지? 그런데 이 물을 팀만 마십니다. 밀리는 안 마셔요. 정확히는 원래 물병에 가지고 온 물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 물을 밀리가 다 마시게 하고 팀은 빈 물병으로 웅덩이 물을 떠서 마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둘이 거기서 담요를 함께 덮고 잡니다. 자고 일어나니 비는 그쳤고 이제 집에 가야 하는데 몸을 덮고 있던 담요를 걷어보니 두 사람의 다리가 붙어 있어. 완전히 합쳐져 버린 건 아니고 본드로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 떼내긴 하는데 본드로 붙인 거를 억지로 뗀 것처럼 상처가 생깁니다. 아무튼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일단 밀리가 먼저 샤워를 한 다음에 먹을 거 떨어졌다고 차 타고 장을 보러 가요. 그동안 팀은 집에 남아서 샤워를 하는데 샤워실에 있는 팀과 장 보러 가고 있는 밀리의 차를 교차 편집으로 보여주면서 밀리가 가고 있는 방향으로 팀이 마치 자석에 끌리듯이 샤워실 벽에 쿵쿵 박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팀은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고요. 이 일뿐만이 아니고 그 후에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져. 둘이 한 침대에서 자는 동안에도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결정적으로 이제 팀이 공연을 하러 가는 날이야. 기차를 타고 가야 하는데 기차를 기다리는 역에서 팀이 마치 마약 금단 증상이 온 사람처럼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진 발작을 일으키며 엄청 괴로워하는 거예요. 결국 기차를 타지 않고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비틀비틀 걸어가서 밀리가 근무하는 학교로 옵니다. 밀리는 기차 타고 공연하러 갔어야 할 팀이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서 게다가 뭔가 상태도 이상해 보이니까 일단 급한 대로 화장실로 데려가요. 그런데 팀이 네가 필요해, 널 너무 원해 이러면서 달려드는 거야. 이 두 사람이 섹스리스 상태였거든요. 밀리는 원하는데 팀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 거절했어요. 그런데 팀이 갑자기 너무 원한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다가오니까 밀리도 냈다 받아들이면서 화장실 변기 칸에 들어가서 관계를 합니다. 끝나고 둘이 막 만족하고 있는데 이게 안 빠지는 거야. 바디 호러 장르는 보통 이런 기괴한 유머 코드란 게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관객들 일부가 웃더라고요. 저는 웃기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바디 호러 장르 특유의 기괴한 유머 코드처럼 보이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억지로 떼긴 해요. 아무튼 이런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져 팀은 공연도 못 가고 두 사람의 생활이 점점 망가져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웅덩이 물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물은 팀만 마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밀리는 아무 이상 없이 평소대로 생활하고 팀에게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팀의 이상한 행동의 대상이 밀리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밀리도 그 현상에 말려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섹스리스였다가 학교 화장실에서 정말 오랜만에 관계를 했잖아요. 그 이후부터 밀리에게도 팀과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 전에는 팀만 그랬는데 이제는 밀리까지도 자석처럼 몸이 팀에게 끌려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밀리는 물을 안 마셨잖아. 이게 뭔가 감염이 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전에 키스는 계속 했는데 그걸로는 감염이 안 돼. 성관계를 통해서 밀리에게도 그 증상이 전해진 느낌이거든요. 정말로 그런 설정인 건지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 벌어진 상황만 봐서는 그런 설정으로 짐작이 됩니다. 아무튼 이제 두 사람이 겪고 있는 상황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 두 사람의 몸이 막 자석처럼 서로를 끌어당기고 신체가 달라붙더니 아예 하나로 융합되려고 하고 그래서 붙어버린 부분을 톱으로 잘라내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떼긴 하는데요.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두 사람이 각자 다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밀리는 일단 병원에 가자. 뭔가에 감염되어서 그런 걸 수 있으니까 일단 병원에 가보자. 팀은 아니다. 이거는 지난번 우리가 떨어졌던 그 동굴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 동굴에 가서 좀 더 조사를 해보자. 거기 가서 조사를 해보면 해결책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 충돌을 하다가 결국은 병원에 가기로 해요. 그런데 차키가 없어. 이 영화에서 비중 있는 등장인물이 딱 3명인데요. 팀과 밀리 외에 나머지 1명은 밀리가 일하는 학교의 동료 교사입니다.
제이미라는 이름의 남자 교사. 제이미는 팀과 밀리의 집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이웃이기도 합니다. 밀리가 지난번에 제이미의 집에 갔다가 실수로 거기에 차키를 두고 왔어요. 차키 가지고 올 테니까 기다려 라고 하고는 밀리가 혼자 제이미 집으로 가요. 그 틈에 팀은 그 동굴로 뛰어갑니다. 병원에 가겠다고 했지만 역시 팀은 동굴에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이미의 집과 동굴로 각각 가서 그 두 장소에서 동시에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건데요. 일단 이 제이미라는 캐릭터가 이 영화의 꽤 흥미로운 반전 요소거든요. 팀과 밀리가 섹스도 안 하고 내내 뭔가 위태로운 커플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직장 동료로서 매우 프렌들리하게 밀리에게 다가오는 제이미라는 남자 캐릭터가 등장을 해서 뭔가 밀리와의 그런 관계를 목적으로 다가오는 캐릭터처럼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제이미의 집에 남자 두 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 거야. 제이미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통해 밝혀지는 진짜 진실은 그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둘 다 제이미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제이미와 닮았어. 두 사람 다.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반전이긴 한데 그래도 꽤 충격적인 느낌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이미라는 남자는 오천크스야. 그 사진 속의 두 남자가 손오천과 트랭크스인 거죠. 동굴 속의 웅덩이 물은 두 존재를 퓨전을 시켜주는 물이었던 겁니다. 밀리가 제이미 집에 가보니까 TV에 어떤 비디오가 틀어져 있는데 두 남자가 결혼식을 올리는 비디오예요. 이상한 예배당 같은 곳에서. 이거는 사이비 종교 집단인 거죠. 그 동굴 안에 교회 의자와 교회 종 같은 것들이 흙 속에 파묻혀 있었거든요. 동굴의 웅덩이 물을 누군가가 발견하고 그 효과도 알게 된 후 그 위에 예배당을 짓고 사이비 종교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자연재해 같은 걸로 예배당이 동굴로 침하되어 버린 것 같고 이 종교 집단은 플라톤의 대화편 내용을 교리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대화편 중에서 심포지온이라고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플라톤과 친구들이 나눈 대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제이미가 인용하는 내용은 대화편에서 아리스토파네스가 한 얘기인데 원래 인간은 두 명이 등을 맞대고 붙어있는 형상이었는데 제우스가 인간의 힘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반으로 갈라버렸다. 즉 지금의 인간은 반쪽짜리이고 두 사람이 합체를 해야 완전한 인간이 된다. 이게 실제로 향연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이거를 교리로 이 사이비 종교가 만들어진 거죠. 한편 동굴에 간 팀은 그 동굴에서 사이비 종교의 문양이나 예배당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고 오프닝에서 실종되었던 그 커플 사이먼과 캐리가 완전히 결합되지 못한 끔찍한 형상으로 팀에게 기어오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팀과 밀리는 각각 그 장소에서 도망쳐서 다시 자기들 집 앞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팀이 내린 결론은 이거는 둘 중 하나가 죽어야 해결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밀리가 먼저 픽 쓰러져 버리는 거야. 밀리가 제이미의 집에 있을 때 제이미가 밀리의 팔을 날카로운 뭔가로 찢어버리거든요. 왜 저런 짓을 하지라고 의문이 들었는데 엄청난 출혈로 밀리를 죽음의 궁지로 몰아넣어서 팀이 결단을 내리도록 만든 거였죠. 팀은 미국에 사는 30대 중반의 남자인데도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굉장히 특이한데 이 영화에서 이것도 중요한 설정이에요. 아무튼 너무 많은 출혈을 한 밀리는 죽을 위기에 처했고 운전도 못하는 팀이 밀리를 살릴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바로 퓨전이죠. 결국 또 한 명의 오천크스가 탄생을 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이 결말 이유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전투력이 몇인데 마인부 이길 수 있어? 그런 궁금증이 아니라 마지막에 밀리의 부모가 집에 방문을 해서 오천크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부모의 반응까지는 안 보여주고 영화가 끝나는데 저 오천크스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과연? 그리고 제이미의 경우는 남자와 남자의 결합이었으니까 퓨전을 해도 외형이 그렇게 이상한 느낌은 없어. 그런데 팀과 밀리의 퓨전은 남자와 여자니까 영화의 마지막에 그 모습이 나오거든요.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었고 아마 얼굴을 CG로 만든 거겠죠? 어떻게 만들어낸 장면인지 좀 궁금하네요. 이런 궁금증과 함께 이 영화의 내용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가장 크게 보이는 주제는 이 영화가 사랑의 본질에 대한 탐구 그리고 관계의 의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특이하다고 느낀 설정 중 하나가 팀이 운전면허가 없다는 거. 팀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자유 중 하나인 이동의 자유가 밀리에게 의존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왜 팀이 운전면허가 없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안 나와요. 그리고 밀리가 자기는 요리를 못한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팀 때문이래요. 팀이 요리를 잘하니까 팀 때문에 내가 요리를 못하는 거다 라고 말해요. 농담 삼아 한 말이지만 이러한 워딩에도 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운전이나 요리는 물론 특정한 영역에서는 엄청 고난이도의 대단한 기술일 수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고난이도의 기술이라기보다는 그냥 일상의 영역이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을 계속 의존적인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의존성 마지막에는 밀리가 팀에게 목숨을 의존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팀과 결합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팀은 변변한 벌이도 없는 것 같고 밀리의 교사 월급으로 생활하는 걸로 보입니다. 처음에 이
이사를 간 이유도 이런 경제 사정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추정을 했고요. 초반에 팀이 자다가 밀리가 하는 말을 듣는데 실제로 밀리가 한 말은 아닙니다. 꿈속에서 마음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아무튼 그 마음의 소리가 자기는 나 없이는 못 살아 라는 말이거든요. 이 영화가 계속 이렇게 관계의 의존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이 사랑을 유지하는 수단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냥 이 자체가 사랑의 본질, 적어도 그 본질 중 하나다 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영화 시작부터 내내 언제 깨져도 이상할 게 없는 커플인데 막 납득이 되는 이유가 없이 관계가 유지는 되고 있단 말이에요.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아리스토파네스가 한 이야기가 신화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생물학적인 사실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생물의 유성생식이 탄생하게 된 계기에 대한 건데 반쪽짜리 배우자 세포는 나머지 반쪽과 합치려고 안달이 나게 되는 거고 유성생식을 하는 종은 결국 세포 차원에서 다른 개체와의 결합을 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는 고등생물이니까 그걸 성욕으로 느끼게 되는 거지만요. 그런데 플라톤의 대화편에서도 나오지만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는 남자들끼리의 동성애를 고차원적인 에로스로 규정했잖아요. 동성애에서 생식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어쨌든 결합을 통해 서로의 반쪽을 채운다는 의미로는 맥락이 연결되는 것 같고요. 틴과 밀리는 헤어질 이유만 잔뜩 있는 불안정한 커플이지만 생활의 여러 부분에서 서로 의존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거의 구속적이기까지 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두 사람은 팀이 웅덩이 물을 마시기 전부터 세포 단위의 결합이 진행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이야. 그런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 하지만 그 물리적인 불가능함을 웅덩이 물의 초자연적인 힘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죠. 중요한 건 그 물을 마셨는데도 결합에 실패한 커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 사람도 서로 사랑하는 커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틴과 밀리의 관계 혹은 감정과는 좀 달랐겠죠. 어느 쪽이 일반적이고 어느 쪽이 특수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물을 마셨을 때 결합에 실패하는 커플이 훨씬 많지 않을까. 그리고 이 영화가 그렇게 결합을 해서 하나가 된 커플이 결국 궁극적인 완전함 혹은 행복을 얻게 되는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물을 마시기 전도 그렇고 물을 마신 후 결합이 진행되는 과정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고통의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틴과 밀리의 뒷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제이미를 묘사한 걸 보면 저는 이 제이미라는 캐릭터가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밀리가 제이미 집에서 도망칠 때 제이미의 얼굴을 때리고 도망쳤거든요. 그때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제이미의 얼굴이 뭔가 형태가 일그러지고 목소리도 갈라져서 나오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결합을 통해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건 결국 착각이 아닌가. 우리는 지금 사랑이라는 개념의 설득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약해진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연애도 안 하고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투게더는 기괴한 바디 호러 장르의 영화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화에 나오는 끔찍한 신체 변형 바디 호러 비주얼에 앞서서 그냥 틴과 밀리의 관계 그 자체가 너무나도 기괴하게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꼬라박고 있는 지금 시대에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생각해 볼 여지를 던져주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영화 투게더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